이놈아, 이게 네 눈엔 그냥 쓰레기로 보이냐? 네 애미 마지막 숨결이고 내 인생 전부다. 이걸 뺏어가려거든 차라리 이 애비 숨통부터 끊어놓고 가라.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 문지방을 넘는 익숙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굳이 고개를 들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이 투박한 종소리 끝에 묻어오는 은은한 파스 냄새. 우리 세탁소의 최장기 우량 고객 금순 할머님입니다. 어이쿠, 금순 할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바깥바람이 제법 매서운데요. 강 사장, 아직 안 자고 일하고 있구먼. 아니, 벌써 일어난 건가? 미안해, 이 새벽부터 귀찮게 해서. 근데 잠이 와야 말이지. 할머니가 작업대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은 건 때 묻은 분홍색 보자기입니다. 그 매듭을 푸는 손길이 떨리는 걸 보니 보통 물건은 아닌 모양입니다. 보자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빛바랜 옥색 한복 한 벌. 아, 이건 기억이 납니다. 십수년 전 할머니가 막내딸 시집 보낼 때 큰맘 먹고 맞췄다며 자랑하시던 그 옷이군요. 손끝으로 옷감을 쓸어봅니다. 차가운 비단의 감촉 사이로 거친 질감이 느껴집니다. 동정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소매단 끝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훈장처럼 박혀 있네요. 세월이라는 놈은 참 가차 없습니다. 그렇게 고왔던 색도 주인과 함께 나이를 먹어버렸으니까요. 우리 장손 녀석이 이번 달에 장가를 간다네. 내 형편에 새 옷 테이블 처지는 안 되고 장롱 구석에 처박아둔 이걸 꺼냈는데 꼴이 이 모양이야. 딴 데 갔더니 옷감이 사가서 손 못 댄다고 그냥 새로 사라고만 하더라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요즘 세탁소들은 효율을 따집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는 시간에 새 옷 수십 벌 다리는 게 이득이니까요. 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필요한 건 새 옷이 아니라 이 옷에 깃든 당신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복원하는 일이죠. 할머님, 옷감이 삭은 게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 옥색 비단은 말이죠. 주인 닮아서 자존심이 세거든요. 제가 깨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손 녀석 결혼식 때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고운 새색시처럼 보이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말이라도 고마워. 강 사장 손은 약손이잖아. 내가 믿고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금순 할머니를 보내고 난 뒤 세탁소는 다시 정적의 바다에 잠깁니다. 저는 작업대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이 세탁소의 역사이자 제 인생의 오답 노트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죠. 이 코트를 볼 때마다 제 가슴엔 지워지지 않는 유성 얼룩이 하나 생깁니다. 25년 전 이 세탁소를 처음 차렸을 때 제가 아내에게 준 첫 선물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형편에 분홍색 캐시미어 코트라니 말도 안 되는 사치였죠. 하지만 아내는 이 옷을 입고 어린 진호를 업은 채 이곳 수진 세탁소의 간판 아래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걸 입고도 참 가볍게도 웃었지. 나는 그게 당신이 정말 행복해서인 줄만 알았어. 당시 저는 성장에 미쳐 있었습니다. 세탁물이 밀려들수록 돈이 들어왔고 돈이 들어올수록 아내의 고단함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비즈니스 용어로 치면 데드 스페이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효율을 갉아먹는 공간처럼 아내의 건강은 제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회상 1990년대 후반의 세탁소 내부. 젊은 석구가 땀을 흘리며 다림질을 하고 있고 아내 수진 엄마가 구석에서 산더미 같은 옷감을 분류하고 있다. 임자, 좀 쉬어가면서 해. 진호 깨겠다. 괜찮아요. 장날이라 손님들 몰릴 텐데 내가 이거 다 분류해놔야 당신이 편하지. 걱정 마요.
나 강철 체력인 거 알잖아. 그 강철 체력이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걸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갈 때 저는 그게 세탁소의 스팀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쓰러진 건 이 분홍색 코트를 세탁기에 돌리려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이 코트를 차마 세탁하지 못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그녀가 장을 보려 적어둔 메모지와 진호의 예방접종 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로그 데이터였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워 놓을게요. 무리하지 말고 일해요. 이 짧은 문장 하나를 지키지 못해 저는 평생을 후회라는 얼룩을 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탁소 주인이니 세상 모든 얼룩은 다 지울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제 가슴에 박힌 이 그리움이라는 얼룩은 그 어떤 독한 용제로도 그 어떤 뜨거운 스팀으로도 펴지지 않더군요. 진호 그 녀석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 이 가게 벽지 뒤에 저 낡은 보일러의 소음 속에 아직도 엄마의 숨소리가 박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저에게 그건 아내와의 기억을 통째로 폐기 처분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제 곧 진호에게서 전화가 올 겁니다. 어제처럼 똑같은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 들겠죠. 아버지는 과거에만 사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아, 너는 모르지 않니? 과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지탱하는 바닥재라는 것을. 저는 오늘도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아내의 코트 주름을 펴듯 제 굴곡진 마음을 다시 한번 빳빳하게 다려봅니다. 비록 내일 이 세탁소가 무너질지라도 오늘 맡겨진 옷들만큼은 가장 완벽한 상태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강석구라는 한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떠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AS입니다. 시계 초침처럼 정확한 시간에 아들 진호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의 구두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저건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혹은 굴복시키러 올 때의 발걸음입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수트,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제가 다려준 옷을 입고 저를 가르치러 오는 아이러니라니.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업체에서 연락 안 왔어요? 오늘까지 리스트 넘겨줘야 철거 일정이 잡힌다니까요. 연락은 왔다만 바빠서 못 받았다. 보다시피 금순 할머니 한복이 급해서 말이야. 할머니 한복 수선비 몇만 원 때문에 지금 수억 원대 보상 절차를 늦추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긴 이제 기회비용만 갉아먹는 죽은 땅이에요. 기회비용. 진호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가치라더군요. 녀석의 눈에는 이 세탁소가 포기해야 할 낡은 것이겠지만 제게 이곳은 포기할 수 없는 전부입니다. 진호야, 세탁소는 기계로 돌리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으로 돌리는 거지. 내 눈엔 이게 다 고철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이 기계들마다 손님들 사연이 다 박혀 있어. 그 사연이 밥 먹여줘요? 아버지 건강은요? 지난번에도 폐가 안 좋아서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이 좁고 습한 데서 독한 약품 냄새 맡으면서 버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고집이지 장인 정신이 아니에요. 녀석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아프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생존 신호라는 것을요. 사장님, 저기, 제가 지난주에 맡긴 남편 양복요. 그거 안주머니에 혹시 봉투 없었나요?
그 안에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 들어 있었는데. 거보세요, 아버지. 이런 일 처리하는 게 다 에너지 낭비라니까요. 그냥 규정대로 하세요. 유실물은 책임 못 진다고. 저는 진호의 말을 뒤로하고 조용히 뒤쪽 건조대 위로 향합니다. 그리고 미리 따로 빼두었던 작은 흰색 봉투를 내밉니다. 여기 있습니다. 옷감 상할까봐 미리 빼서 따로 보관해뒀죠. 금액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딴 데였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역시 수진 세탁소 사장님밖에 없어요. 손님이 나가고 난 뒤 세탁소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진호를 쳐다보지 않고 다시 다리미를 잡습니다. 봤냐? 이게 내가 여기서 버티는 기회비용이다. 넌 숫자를 계산하지만 난 사람의 안도감을 계산해. 그게 내가 배운 비즈니스다. 그래요. 그 대단한 안도감 어디 끝까지 지켜보세요. 다음 주엔 재개발 조합에서 강제 집행 예고장 나올 겁니다. 그땐 저도 못 도와드려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지우지 못한 얼룩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제 마음속에 생긴 자식이라는 이름의 얼룩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말 한마디에 다시 번져버리는 이 지독한 얼룩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 엄마, 우리 아들이 괴물이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벽창호가 된 걸까요? 빳빳하게 다려진 진호의 수투깃이 오늘따라 너무 날카로워 제 눈을 찌르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선 이를 강제 집행이라 부르고 이곳 골목 사람들은 사망 선고라 부르죠. 붉은 딱지가 붙은 건물들 사이로 노란색 안전모를 쓴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눈에 이 세탁소는 그저 치워야 할 폐기물이고 저는 그 공정을 방해하는 불량 데이터일 뿐입니다. 강 사장님, 오늘이 최종 마감인 거 아시죠? 더 지체하시면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자제분도 와 계시니까 협조 좀 하시죠. 아버지, 제발요. 저 사람들도 법대로 하는 거예요. 짐 싸둔 것만이라도 지금 옮깁시다. 제가 트럭 불러놨어요. 진호의 손에 이끌려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의 손때가 묻은 공간이 낯선 사내들에 의해 하나둘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포트폴리오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처박히는 광경을 보는 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인부 하나가 먼지 쌓인 낡은 함을 거칠게 밖으로 던지려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함 속에는 제 생명보다 소중한 아내 수진 엄마의 분홍색 코트가 잠들어 있거든요. 안 돼. 그거 내려놔. 그건 만지는 거 아니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정말? 그냥 낡은 옷일 뿐이잖아요. 제가 이거보다 100배는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100배 좋은 거? 진호야, 내 눈엔 이게 그냥 낡은 옷감이냐? 이건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입었던 살갗이고 내가 어릴 때 흘린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이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란 말이다.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집니다. 20년 전 어린 진호가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입니다. 습기에 젖고 빛바랜 글씨가 제 가슴에 크리티컬 히트를 날립니다. 아빠, 세탁소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 냄새, 내 엄마 냄새고 내 어린 시절 향기다.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옷에 묻은 얼룩 하나 못 지우고 보낸 내가 이 옷마저 뺏기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가슴이 조여옵니다. 스트레스가 임계점을 넘은 모양입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옵니다. 진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저는 쓰러지면서도 그 분홍색 코트의 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최종 방어선이니까요.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생각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묻고 싶더군요. 왜 인생이라는 옷감은 다리면 다릴수록 더 깊은 주름이 생기는 거냐고. 왜 가장 소중한 기억일수록 가장 먼저 얼룩지는 거냐고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아들 진호의 뒷모습이었죠. 녀석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숫자가 전부라던 냉철한 팀장님은 어디 가고 제 앞엔 그저 엄마 잃은 어린아이 같은 남자만 남았더군요, 아버지. 정신이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쳤대요. 정말 사람 놀라게 하실 거예요? 코트는, 엄마 코트는 어떻게 됐냐?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전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그 낡은 세탁소에 매달리시는지. 이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저랑 엄마를 지키고 계셨던 거라는 걸요. 진호가 내민 편지엔 녀석의 눈물 자국이 새로 번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얼룩과 오늘의 눈물이 겹쳐지는 순간 우리 부자 사이를 가로막던 두꺼운 벽이 스팀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비즈니스에선 이를 신뢰 회복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겐 그저 용서였습니다. 세탁소 앞엔 철거 딱지 대신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부터 옆집 쌀집 총각까지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적어 내려간 감사 인사들이었죠. 진호가 제 몰래 기획한 수진 세탁소 마지막 영업일 이벤트였습니다. 강 사장, 고생 많았어. 여기 없어지면 내 한복은 이제 누가 봐주나 싶어 잠이 안 오더니만. 아드님이 아주 멋진 생각을 했더라고. 아버지, 비록 이 건물은 헐리겠지만 아버지의 업력은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제가 회사 사람들 도움받아서 수진 세탁소 디지털 기록관을 만들었어요. 단골 손님들 사연이랑 아버지의 세탁 노하우를 다 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브랜드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피벗한 겁니다. 사라지는 건 낡은 벽돌뿐이지 우리가 나눈 온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들은 저보다 먼저 깨달은 모양입니다. 진호야, 다리미 잡아봐라. 오늘은 내가 아빠 대신 이 셔츠 주름 좀 펴보겠니? 제가요? 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괜찮다. 인생 주름 펴는 법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자, 스팀 한번 시원하게 뿜어보자구나. 마지막 영업일, 우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님들의 웃음과 눈물을 선물로 받았죠. 30년 비즈니스 인생 중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옷을 받아들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 자리를 비워내는 과정이었죠. 아들의 손을 잡고 세탁소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 수진 엄마가 저기 문 끝에서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는 모습을요.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끝은 무엇일까요? 높은 매각 대금? 화려한 퇴임식?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엑시트 전략은 떠나는 뒷모습에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30년을 지켜온 수진 세탁소의 마지막 셔터가 내려가는 날. 제 손에는 수억 원의 통장 대신 평생을 함께한 낡은 스팀 다리미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이 낡은 공간은 제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다림질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고 손님들의 주름진 사연을 펴주며 제 오만함을 닦아내던 수행의 장이었죠.
이제 이 데이터들은 진호가 만든 디지털 기록관 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가 추구했던 가치는 클라우드 속에서 영원히 숨쉬게 된 셈입니다. 아버지, 이제 가요. 새 집에 아버지 방 아주 볕 잘 드는 곳으로 정해놨어요. 짐은 그 다리미 하나면 충분하세요? 오냐, 이거 하나면 된다. 내 인생의 핵심 엔진인데 버리고 갈 순 없지 않느냐. 아들의 집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기름 냄새도 스팀의 습기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잠시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세탁소는 사라졌어도 세탁소 주인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아침마다 아들의 셔츠를 빨아 햇볕 아래 넣습니다. 건조기라는 편리한 기계가 있지만 전 여전히 태양이라는 천연 에너지를 믿습니다. 빳빳하게 마른 옷감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기, 저는 그걸 희망의 냄새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또 이러고 계세요? 제가 세탁 서비스 정기 구독 신청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구독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아비가 다려준 셔츠 깃만 하겠냐? 진호야,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지? 옷깃을 빳빳하게 세워라. 그래야 상대방도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법이야. 이게 바로 이 아비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컨설팅이다. 진짜 다르네요. 옷이 아니라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버지. 아들을 출근시키고 난 뒤 저는 아내의 분홍색 코트를 다시 꺼냅니다. 이제는 창고가 아닌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옷걸이에 걸어두었죠. 수진 엄마, 이제 나도 좀 쉬어도 되겠지? 근데 말이야, 쉬는 것도 다림질 같아. 너무 오래 두면 타고, 너무 짧으면 주름이 안 펴지거든.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여기서 천천히 다리면서 남은 인생 예쁘게 펴볼게.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펴지지 않는 구겨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한 햇볕 아래 잠시 널어두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다리미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질러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옷감은 누구나 구겨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빳빳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내일도 갓 세탁한 셔츠처럼 향기롭고 눈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진 세탁소의 강석구였습니다.